안녕하세요. 많이 오셨네요, 진짜. 오늘 그 휴학 강연하러 온 이미준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저의 타이틀은 휴학 멘토 휴학을 부탁해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다시 해볼게요. 네, 저는 휴학 컨설턴트라는 타이틀로도 불리고요. 휴학 멘토라고 자칭 많이 말하고 다니는 이미준이라고 하고요. 제 사진 예쁘죠? 우정사진 찍은 거예요. 다들 한 번씩 찍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 소개를 좀 더 간단히 하면 저는 블로그 간지나는 휴학생활이라는 블로그를 2008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블로그 통해서 많은 대학생들 휴학 상담 진행을 하고 있고 2013년에는 그 네이버 카페 스펙업에서 휴학 멘토로 활동을 했고요. 그 외에 뭐 휴학 관련된 각종 뭐 강연이라던가 아니면 소규모로 휴학 계획을 만드는 워크숍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서라고 할 것까지는 좀 그런데 스펙업에서 휴학 관련해서 칼럼집을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서울여대의 학사지원팀이랑 연계해서 휴학생활 가이드북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북으로 배포를 했었습니다. 약간 신뢰를 얻기 위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본 거고요. 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저희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강연을 들으러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휴학이 되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진행을 하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스펙 때문에 휴학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좀 그쪽으로 많은 포인트를 두고 오늘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네, 오늘 제 목차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부터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새 요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금수저론. 자, 나는 금수저다. 손 좀 들어볼까요? 사실 금수저론이 많이 대두됐는데 금수저인 사람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있긴 있을 텐데 우린 대부분 스스로를 흙수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도 약간 이게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좀 이렇게 뭔가 패배감 이런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거 기사에서 많이 보셨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기준이 흙수저, 금수저는 부모의 자산이나 재력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었는가가 그 기준입니다. 근데 이 금수저론 때문에 요새 기사가 하나 또 났죠? 부모님들의 반격. 보신 분 없으세요? 있어도 말 안 할 거죠? 흑자식론이 나왔습니다. 흑수저 하니까 이제 40, 50대들이 기분이 나쁘죠. 니네는 좋은 자식이냐. 금자식부터 은자식, 흑자식 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보시면 재밌어요. 금자식은 자기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고 부모한테까지 금전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자식이래요. 이제 예를 든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김연아, 박지성. 그 정도면은 금자식 수준이 아니죠. 로또 맞은 거죠, 인생에. 은자식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난 흙수저를 주었지만 너는 명문대 취직하고 돈도 잘 벌고 1억 연봉 받고 다니는구나. 넌 나의 은수저. 근데 재밌는 건 자랑을 할 수 있을 만한 자식이에요. 지금 멘트가 빠졌네요. 자랑을 할 수 있을 만한 자식이래요. 그러니까 명절에 친척집 가서 어머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번에 명문대 갔어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자식이 은자식. 여기 어머니들은 다 자랑 조금씩은 하셨겠네요, 명절 때. 네, 마지막 흑자식. 예상이 딱 되죠. 계속 막 집에만 있고 취업이 안 되는 것보다도 뭐 이제 게임만 한다거나 뭐 되게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자식들. 근데 아까 흑수저론, 금수저론이랑 좀 다르죠. 부모님의 기준은 꼭 돈은 아니에요. 두 번째 거에서 느낄 수 있지만 사실 명문대 나온 게 돈 주진 않아요. 부모님의 기준은 바로 자랑스러운가에 있습니다.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거든요. 휴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대학생분들이랑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런 시각 차이가 있어요.
네,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네, 휴학생들이 생각하는 휴학 계급론이에요. 자, 금휴학생. 토익 900점에 뭐 중국어 요새 능통하고 공모전 수상 경력 빠방하고 자격증에 대기업 마케터 활동하고 스펙 빵빵한 휴학생. 요걸 원하죠. 근데 과연 사회에서도 이런 학생들을 금휴학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회에서의 시각은 좀 달라요. 휴학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는가. 그 휴학의 기간을 남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가. 휴학 왜 했어요? 이 기간 동안 뭐 했어요? 했을 때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려고 휴학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을 좀 더 금휴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기준이 다르고요. 어떤 휴학이 성공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스펙 10줄, 스펙 20줄 그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포인트는 바로 이런 휴학의 방향성을 어떻게 찾아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진짜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들 저희 사전에 취업 받았죠. 그때 사전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신청한 것들 중에서 직접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상담해보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휴학생들이 처음에 휴학을 딱 하면 엄청 설레요. 아직 휴학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이제 하고 싶다. 안 해봤는데. 거의 다죠. 자, 휴학하면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아요. 왜냐, 지금까지 계속 공부만 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쭉 공부만 해왔으니까 휴학하면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것 같고 시간도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려봤어요. 대부분 이제 휴학생들이 원하는 게 뭐 있나. 마인드맵으로 그려봤더니 뭐 휴학을 하면 스펙도 쌓고 영어, 돈 벌고 꿈 커서 여행 가고 취미생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요새 여행 뭐 하면은 뭐 유럽 여행 아니면은 뭐 스페인에 어디 걸어 다니고 뭐 취미생활 카메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것들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하면 저 위에 언니처럼 비포 애프터가 아주 확실해지겠죠. 즉 휴학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엄청나게 달라질 거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휴학이 생각보다 짧아요. 생각해 봅시다. 습관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주라고 해요. 3주 정도 같은 짓을 반복을 하면 얘는 내 습관이 되는데 그거를 3주를 이제 일자로 하면 21일이죠. 21일에 뭐 매일매일 한다고 해봤자 24시간씩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휴학 기간은 평균 6개월에서 1년이에요. 1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는 정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1년 이상 안 해요. 날짜로 따지면 90일에서 한 360일 정도 나올 수 있는데 90일 더 되는구나. 360일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인생을 변화시키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만 시간 동안 뭐 하나만 하면은 아주 그냥 대스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절대적 시간으로 환산해보면 저게 416일이에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돈도 안 벌고 오로지 딱 한 가지만 416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날짜로 봤을 땐 비슷해 보이죠. 360일하고 416일. 휴학 한 번 해서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럼 휴학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 여학생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여자는 취업할 때 나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 말을 항상 들어왔거든요. 그 말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근데 저분이 혼다코리아 정우영 사장이라는 분인데 아주 핵심을 파고들었죠. 휴학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나는 뽑지 않는다. 4년 동안 똑같이 스펙을 쌓은 학생이 있고 휴학을 해서 그 스펙 쌓은 학생이 있으면 난 휴학 안 할 사람 뽑을래. 이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자 나이가 뭐 더 어릴수록 유리하다? 그게 아니죠.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땐 똑같은 4년 동안 똑같은 스펙을 쌓았으면 얘는 학교 다니면서 더 부지런하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효율과 효과의 차이를 아시는 분?
네, 요거 네, 수업 때 어디선가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효율과 효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효율은 동일한 시간 대비했을 때 동일한 시간 대비했을 때 많은 ROI라고 하죠. 투자 대비 많은 뭐라 그러지? 결과를 얻어내는 사람들을 효율적인 거라고 하고요. 효과는 시간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큰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예요. 그럼 휴학을 우리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효율적인 거 스트레이트로 졸업하는 사람한테 이미 졌어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내가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되냐. 근데 그게 가능하다면 요새 취업이나 제가 오늘은 취업 얘기로 많이 하는데 취업이나 이런 데서는 스토리 많이 중요시하죠. 요새는 스펙터클이라고 해가지고 뭐 스펙 파괴 그런 내용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예요. 그렇다면 이 휴학 기간을 활용을 해서 나를 얼마나 잘 설명해낼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가가 이 휴학의 가장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진짜 뭘 해야 될까? 저는 오늘 휴학 계획을 하는 거에 있어서 3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이 3가지는 핵심 포인트고요. 좀 더 뭐 개별로 만나면 더 자세하게 뭐 본인의 이야기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겠지만 오늘은 이제 큼직큼직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휴학 컨셉을 이야기합니다. 휴학 컨셉이 뭐냐? 자, 너 휴학 왜 해? 너 휴학 뭐 하니? 휴학해서 뭐 할래? 물어봤을 때 아까 그 마인드맵 펼쳐진 거 쫙 얘기해봐요. 그 묶어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애매하죠. 그리고 만약에 10명한테 물어봤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내가 돋보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쟤는 그냥 휴학을 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휴학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방향성에 맞게 진행을 했냐라고 설명을 하려면 컨셉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컨셉을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목표라던가 아니면 숫자적 목표, 토익 900 같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일관성 없는 아까 같은 그런 리스트들의 계획 더미가 아니라 정말 키워드가 되는 컨셉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상담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상담 케이스를 제가 묶어온 건데 되게 많은 상담이고 실제로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너무 구체적 목표 때문에 슬럼프에 빠진 A야. 03땡 리포터가 하고 싶었대요. 아시죠? 03땡 리포터. 모르세요? 네. 다 어두워지셔가지고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03땡 리포터가 하고 싶어서 휴학을 했어요. 자기 머릿속에는 엄청난 계획이 있은 거예요. 나는 03땡 리포터를 통해서 뭐를 해가지고 거기서 상을 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뭐를 하고 이런 계획을 아주 파란만장하게 딱 짜고서는 휴학에 딱 돌입을 한 거예요. 그럼 첫 관문이 03땡 리포터죠.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떨어졌대요. 그거 떨어졌어요. 어떻게? 좌절을 했어요. 나는 내 계획의 첫 발짝에서 좌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하지?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나는 03땡만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03땡 할 때까지 뭐 해야 되나 이러면서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구체적인 목표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예요. 자, 만약에 컨셉을 가지고 있다. 내가 03땡 이런 아니면 비슷한 영현대 옛날 그런 것들을 하려는 네이버 리포터 이런 걸 하려는 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기라는 거를 컨셉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그 03땡 안 해도 돼요. 내 블로그, 내 인스타그램에 그 사람들 인터뷰해서 만나서 인터뷰하고 계속 기록해보세요. 나중에 자소서 쓸 때 저는 제 블로그에 20명의 사람들 휴학기간 6개월 동안 제가 좋아하는 몇몇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들로부터 이런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03땡 그런 리포터를 해서 누가 미션을 줘서 하는 것보다 더 자율적이고 더 컨셉 있어 보여요. 그 사람이 직접 한 거니까. 또 두 번째 케이스,
네, 벼락치기 하던 습관대로 휴학을 계획한 비양이에요. 비양은 토익 900을 맞고 싶었어요. 목표가 토익 900이에요. 근데 벼락치기 하던 습관대로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챕터 1, 2, 두 번째 날 챕터 2, 3, 세 번째 날 챕터 4, 5를 했는데 휴학이라는 기간을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주중에 학교 오고 주말에 놀죠. 방학 때도 뭔가 할 것들을 잡아놓죠. 근데 휴학을 내가 스스로 나를 컨트롤해서 움직이는 기간이라고 했을 때 변수가 엄청 많아요. 나는 이제 집에서 맨날 똑같은 루틴한 공부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 친구들은 방학이란 말이야. 방학이면 막 가서 야, 나 놀자. 그리고 친구가 막 찾아와요. 그래서 하루를 놓쳐요. 그러면 내일 나는 챕터 2, 3을 해야 되는데 오늘 1, 2를 못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계획을 뭐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며칠까지 끝내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럼 오늘 챕터 1, 2, 3, 4 다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벼락치기 하던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틀째 밀리고 3일째 밀리고 4일째 밀리면 난 못하겠다. 나는 영어 공부를 못하겠다. 이러고 책을 덮어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죠. 책 샀는데 그 앞에서 한 몇 장 해보고 이제 웃는 친구가 있는데 그 경험이 있나 봐요. 그 몇 장 하고 접는 거죠. 슬럼프에 바로 빠져요. 그리고 상담을 하러 오죠. 저 계획대로 못 지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영어와 관심 분야 꾸준히 공부하기라는 컨셉으로만 잡았다. 그럼 이 사람이 토익 점수 900은 사실상 이 스펙이라는 게 꼭 900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준점이 되는 점수 있죠. 그 점수 넘기고 내가 원하는 직무랑 이 영어 점수가 정말 관계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상담했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은 하루 12시간 동안 영어 공부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했다고. 12시간 동안 공부를 한 친구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그 방법은 조금 안타깝죠. 왜냐면 회사에 만약에 인사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휴학기간 동안 뭘 하셨습니까? 전 토익 900을 따기 위해 12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인사담당자가 느끼는 거는 이 친구 열정적이구나 라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이 친구 되게 무식하게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보통 투자 대비 결과로 따졌을 때 진짜 ROI 안 나오는 현상이죠. 나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니까요. 너무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해서 시간을 그렇게 쓰다 보면 오히려 여러 가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영어가 관심 분야다. 그러면 삶의 패턴을 영어에 라는 가치관 하나로 바꿔주면 오히려 자소서를 쓸 때나 어디 가서 휴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영어가 이번에 관심 분야라서요. 스마트폰 영어 모드로 바꿔놨고 신문 읽을 거 영자 신문 읽었고 알바할 거 외국인들 많이 다니는 이태원의 카페에서 알바를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영어를 많이 썼겠구나. 공부를 정말 더 많이 했겠구나 하죠. 요새는 영어보다 중국어죠. 중국어 학원에서만 공부한 친구가 있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백화점 매장에서 알바를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알바 그냥 돈 벌려고 한 거니까 별거 아니다 생각할지 몰라도 학원에서 HSK 점수 많이 받은 친구보다 백화점에서 중국인 대상으로 물건 팔아본 친구를 기업에서는 더 쳐줘요. 왜냐면 우리도 그 중국인한테 물건 팔아야 되거든요. 컨셉으로 잡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 휴학 기간을 보내는 동안 또 하나의 기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활동을 하든 상관없어요. 꼭 뭐 하나를 위해 미친 듯이 몰입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기준으로 뭔가 활동들을 맞춰나가고 행동을 하겠다는 이제 강한 의지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컨셉을 어디다 적어놨어요. 누가 물어봐요. 너 휴학 기간 동안 너 휴학 때 뭐 해? 라고 물어봤을 때 난 중국어 공부해. 이게 아니죠. 나는 뭔가 컨셉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되게 당당해 보여요. 그럼 다른 친구들도 쟤 그냥 휴학해서 하는구나가 아니라 쟤 되게 잘 지내는구나. 휴학해서 잘 보내고 있구나. 본인 스스로도 내가 휴학을 해서 잘 보내고 있구나. 그런 인식이 되면 이 기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또 비슷한 내용이에요. 반대죠. 이번에 휴학이 끝났어요.
막 이것저것 했어요. 막 닥치는 대로 막 기회가 오는 대로 다 했어. 근데 막상 자소서를 쓰려니 눈앞이 캄캄해요. 아까 그 마인드맵에서 나는 막 자격증도 따고 영어 점수도 땄는데 자소서에 쓰려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면접 가면 분명히 물어볼 것 같은데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컨셉으로 계획을 해놨으면 거기에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이 휴학 컨셉을 잡아야 되는 이유 중 하나죠. 이게 사실 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 오늘 이거 한 페이지로 설명드리기가 좀 미안스러울 정도인데, 네, 근데 이거 스스로 집에서 한번 생각하는 방식을 좀 바꿔보세요. 그리고 뭔가 하시고 싶은 목표가 있다 그랬을 땐 목표 점수를 잡지 마시고요. 시간으로 잡으세요. 아까 그 영어 학생 있었거든요. 영어 그 학생이 목표를 900점으로 잡지 않고 하루에 2시간 동안 영어 공부하기로 잡았다라고 하면 내가 영어 공부를 2시간 오늘 했어요. 다음날 만약에 친구가 와서 못했어요. 그래도 그 다음날 포기하지 않고 영어 공부 2시간 하면 나 나중에 휴학 끝나고 저는 매일 특별한 일이 없는 날 하루에 영어 공부를 2시간 했어요 하고 슬럼프 빠지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되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획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두 번째 법칙, 공부 의존도를 좀 낮추셔야 돼요. 요새 어떤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공부 의존도가 되게 높대요. 공부 의존도가 뭐냐면 뭐든지 공부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나 지금 뭐에 관심이 생겼어. 자격증 따야지. 나 그거 뭐에 생겼어. 그 책을 사서 공부를 해봐야겠어. 근데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뭔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종이를 주고서 여러분들한테 자, 이 세상에 알고 있는 직업 아는 대로 다 써주세요 라고 하면 유치원생보다 더 알만한 직업이 10개도 안 될 거예요. 지금 딱 떠오르는 직업이 없어요. 제 직업은 따로 있어요. 전 휴학 컨설팅을 하지만 저는 UX 기획이라는 제 직업이 또 있거든요. UX 기획자 모르시죠? 네, 몰라요. 제가 강연 많이 다녀봐도 뭐 하는 직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UX 기획자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알고 어떻게 했을까? 좀 더 알아야지 돼요. 근데 그게 공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네, 영어 공부는 토익 점수, 직무 관심은 자격증 아니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중국 판매한 것처럼 자신의 관심을 밖에서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또 공모전이랑 참여활동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세계 유명 그런 유적지들의 픽토그램 맨날 페이스북에 올리다가 구글에 취직했던 사람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사람이 취업을 하려고 나는 구글을 노려야지 하고 올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쌓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저한테 상담을 받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페스티벌이 좋아서 그냥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전국의 페스티벌이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에 막 다니고 싶은데 제가 이러한 목적으로 휴학을 해도 될까요? 이러고 왔어요. 근데 멋있지 않아요? 저분한테 제가 조언드린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그 페스티벌에 가지 말고 너의 기준을 세워서 그 페스티벌을 평가를 하는 거를 계속 글을 올려라. 이 친구는 결국에 그런 데 취직했어요. 페스티벌 그런 기획업체에. 또 다른 케이스도 있는데 자기는 세계의 여러 친구들을 사귀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계속 해외여행 다니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휴학해도 될까요? 그것도 되게 멋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팁을 주면 너 그래 나중에 자소서 쓸 때 그냥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그 친구들이랑 페이스북 친구를 다 맺어서 저는 전 세계 12개국의 몇 명의 친구들과 페이스북 친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근데 그런 게 사람을 되게 다르게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죠. 누가 억지로 아니면 기업에서 하는 거 그런 거 참여한 거 아니거든요. 밖으로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래도 뭔가 인증받은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경영학과니까 마케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나는 뭐 의상학과니까 의류업체에 마케터를 해야지,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싫은 거를 찾으셔야 돼요. 좋은 거를 찾으려고 내가 뭘 좋아하나, 내 꿈은 뭐나 하면 안 나와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 진짜 얼토당토한 꿈을 꿨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전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어요. 정말 안 어울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남들이 그때 영화 감독 되게 멋있다 그랬거든요. PD 다 한 번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막 프로듀서 이런 거 보면 막 김수영 같은 PD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저도 그랬어요. 아, 난 영화 감독이 돼야지. 근데 그래서 그걸 만약에 제가 집에서만 꿈꿨으면 영화 감독 되려고 또 해봤겠죠, 뒤늦게라도. 근데 제가 휴학을 하고 영화 그 연출부에 이력서를 내고 가서 알바를 하러 갔어요. 가서 겪어보니까 아, 난 이건 내 스타일이 안 맞구나 바로 깨달았죠. 그리고 아, 이건 싫다. 그래서 접었어요, 바로. 근데 접었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죠. 거기서 연출부를 하면서 기획서를 쓰라고 했는데 기획서 쓰는 거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다른 작가 언니가 드라마 기획을 한다길래 거기서 또 얹었어요. 언니 나 좀 가르쳐주세요 하고. 그래서 가서 드라마 기획서를 써봤어요, 프로덕션에서. 그리고서 깨달았죠. 아, 이건 또 나랑은 안 맞구나, 이 바닥은. 아, 여긴 또 이래서 싫구나. 그래서 공연 기획을 해보야겠다고 또 공연 기획하는데 또 쫓아가서 한번 또 해봤어요. 그리고 대학교 와서 축제 하는 기획도 좀 깜짝거려 봤어요. 싫더라고요. 안 맞아요. 그게 안 맞는 게 있어요. 그 싫은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좋은 포인트도 있어요. 계속 좋았던 건 기획서를 쓰는 거였어요. 내가 그 기획서를 쓰는 다른 직업을 찾게 된 게 UX 기획자예요. 어딘가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거를 발견하면 그 싫어하는 것들을 피해서 맞춰진 직업들이 있어요. 오늘은 좀 시간이 짧아서 좀 그렇긴 한데, 만약에 회계를 공부하는데 IT 쪽으로 좀 관심이 있다, 이런 친구들이 갈 만한 그런 직업들도 따로 있어요. 우린 전혀 모르는 직업들. 뭔가 회계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직업들도 있어요. 돈도 되게 잘 버는데 우린 하나도 모르죠. 가서 부딪혀서 싫어하는 것들을 찾아내다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직업들, 우리만 준비할 수 있는 직업들 나타나요. 있어요, 어딘가에. 그걸 알아내려면 나가서 돌아다녀 봐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휴학 가고 나서 이 소리 들을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자금 조달 비용을 확실히 해야 돼요. 이 자금 조달 비용이 뭐냐면 엄마가 이제 등스파이크를 때리는 이유와 같아요. 자, 내가 휴학을 할 거다. 휴학생이 들어가는 돈이 되게 많아요. 저게 2012년도 자료니까 올해는 더 비쌀 거예요. 한 달에 43만 원, 연간 교육비 83만 원. 저게 뭐 학원비 뭐 등등등 나오는 거죠. 근데 저게 부모님한테 다 손 벌리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해외여행까지 보내달라고 징징징 해가지고 나의 휴학을 가득 채웠다. 그랬을 때 엄마한테 나는 그만큼 부채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채무자가 되는 거죠. 엄마에게 갚아야 될 돈이 되게 많아요. 엄마가 이제 빈말이라도 너 취업하면 다 갚아, 너 시집가기 전에 다 내놓고 이 말을 하게 된다고요. 그럼 나는 이미 거기서 엄마한테 당당한 휴학생이 되는 포인트 하나를 잃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돈으로 뭐 떼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현실적인 조언인데, 엄마 아빠가 반대한다서 휴학을 못하시고 계신 분 있으세요? 네,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시죠. 가장 큰 문제는 자립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아버님의 보통 직장의 그런 정년 때문에 대학을 빨리 졸업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자립을 해서 어느 정도 휴학 기간도 보장하고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내가 그 등록금 내가 한 학기 감당할 수 있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면 부모님도 아,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렇게 생각이 깊구나, 내가 믿어줘야지 하신다고요. 그러려면 이게 돼야 돼요. 상담 케이스로 볼게요.
가난 때문에 부모님의 휴학에 대한 반대, 이양. 휴학하고 도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부모님이 어서 빨리 졸업해서 돈 벌래요. 무료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저 친구가 반대를 하게 된 이유는 엄마 나 토익 900 받아야 돼서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비 주세요. 나 뭐 해외 연수 나갔다 와야 되는데 저 잠깐만 좀 돈 좀 이렇게 해주세요. 라던가 엄마 나 용돈 주세요. 다 했을 거니까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더 반대를 했겠죠. 믿음을 잃는 포인트를 하나 더 가졌으니까. 대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무료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강연도 이 오픈 지식 공유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왜 영어 공부하려면 토익 학원을 끊을까? 사실은 우리 학교 도서관에 가면 무료 인터넷 강좌와 읽지도 않은 책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학교 도서관 관리하시는 우리 교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매년 신간을 들이신단 말이에요. 매달. 읽고 싶은 책 거기서 무한으로 읽으실 수 있어요. 어차피 책 안 들고 다니잖아요. 휴대폰으로 보실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세련된 세대들인데. 그 이북 보세요. 도서관 사이트 이용하세요. 완전 공짜예요. 어학 자격증,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더배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더배움에 가시면 그런 뭐 계리사라던가 뭐 이런 자격증들 강좌를 그냥 무료로 오픈해 놓은 사이트도 있어요. 그런 데서 공부하세요. 괜히 돈 들여서 20만 원, 30만 원 그거 다 엄마에게 내가 빚지는 거예요. 부채예요, 부채. 알바도 누리셔야 돼요. 알바, 아까 컨셉 휴학 얘기할 때 알바를 현명하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컨셉에 맞는 알바. 어떤 그 케이스 중에 한 명은 제 상담했던 친구 중에 그 친구는 어린이도 좋아하고 영어도 너무 좋대요. 그래서 휴학 기간에 자기가 어린이를 뭔가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경험을 갖고 싶다라고 해서 딱 떠오르는 거 하나 있죠. 영어 유치원 교사. 그거 알바를 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난 이건 안 되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난 이건 안 되겠다. 막연히 내가 집에만 있으면 나는 그런 게 맞을지도 몰라 했던 걸 해보고 깨닫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런 알바를 구하면서 얘기할 수 있죠. 대신에 걔가 좋아하는 영어에 대해서는 다시 좀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영어 학원 강사, 그러니까 어린이가 아니라 좀 나이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틀었었는데 저는 휴학 컨설턴트만 합니다. 네, 제가 그들의 직업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요. 많은 그런 휴학 활동을 통해서 가치관을 형성하는 쪽에 저는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알바를 할 때 용돈을 버는데 알바를 커피숍 같은 데서 하면 정말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요. 물론 바리스타를 원하는 친구라면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알바까지도 다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친구가 되면 그것도 상관없어요. 전에 바리스타 알바를 했던 친구가 자동차 딜러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야 그러면 당신은 아메리카노를 내려주는 에스프레소 내려주는 딜러가 되세요. 되면 멋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자기만의 어떤 메리트 그런 타이틀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자기 컨셉에 맞는 알바를 통해서 누리고 만약에 그런 알바를 못 구하겠다 그러면 회사 계약직 알바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회사 계약직 알바는 4대 보험이 돼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되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되게 중요한 문제게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이 있고요.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어요. 원래 휴학생은 고용보험 혜택에서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밑에 쓰여 있는데 고용보험 센터에 가시면 내일배움카드제라는 게 있습니다. 재직자가 있어요. 저기에는 물론 내일배움제 거기에는 취업준비생에 대한 지원도 있어요. 근데 취업준비생은 다 달아서 하는 거죠. 이제 졸업 막바지에 다 달아서 하는 사람들이고 우린 휴학생이잖아요. 4대 보험이 되는 알바를 하시면 저걸 누리실 수 있어요. 국가에서 200만 원까지 학원비를 대줍니다. 저는 제가 직접 해봤어요, 사실. 이건 제가 대학생 때 직접 찾아서 했던 건데 제가 알바를 계약직을 들어갔고요. 멋있어 보이는 외국계의 계약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회사 체험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력서에도 한 줄이 들어갔을 거고요. 10개월에 외국계 회사 체험 들어갔을 거고, 거기서 계약직이니까 저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어 학원에 가면 고용보험 환급제라는 학원 코스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학원비를 환급을 받았고, 그래서 별로 안 들이고 10개월을 다녔고요. 그리고 너무 직접적인 브랜드긴 한데 YBM 그런 쪽에 가시면 컴퓨터 자격증 있잖아요. 모스 내일배움제 카드가 적용이 돼요. 거기서 신청을 저 카드로 하셔서 수강을 하시고 자격증까지 제가 취득을 했었습니다. 제 돈 안 들어갔죠. 저는 우리 엄마한테 오히려 월급을 받아서 일부 드렸죠. 우리 엄마가 저희가 휴학하는 걸 반대했겠어요? 저 3번 했는데 저희 엄마는 저에게 네가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셨어요, 나중에. 그걸 하려면 금전적인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금전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기 능력, 이런 것들이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소서의 문장들로 직접 비교를 해보면 성공적인 휴학 어떻게 포장할 수 있는지, 중요한 건 포장이죠. 마케팅적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자소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직접적인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타이틀은 이름하여 망한 휴학 다시 살리기예요. 이거는 진짜로 온 사례고요. 이분 여기 없으시겠죠? 제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오픈 상담이어서 그냥 가지고 온 거긴 한데, 저 친구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아버님 병환 때문에 일단 다시 휴학을 하게 되었고, 그 전에 2년 동안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뭐였냐면 지역에 있었던 그런 뭐 페스티벌이라던가 행사, 포럼을 갔어요. 멋있죠? 포럼들 참석해보고 이제 자유롭게 지냈어요. 근데 저는 취업에 관한 활동은 한 게 없는데 이 휴학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한 거 엄청 많은데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정리를 다시 해보면 이렇죠. 자, 원치 않은 휴학이에요. 아버지가 병원으로 쓰러지신 건 원치 않은 휴학이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잘 대처했는가를 보여줄 수 있죠. 저는 갑작스럽게 휴학을 하게 되었지만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한다면 메리트가 되겠죠. 얘 똑똑한 애다 생각하겠죠. 자, 다녔던 행사, 포럼, 어떤 행사, 어떤 포럼들을 갖고 거기에 무엇을 느꼈는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거 내가 했던 것들을 별거 아니라고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건 내가 의지적으로 했던 행동들이에요. 오히려. 밑에 이제 롯데 정보통신의 자소서 항목으로 제가 비교를 해본 건데 뭐 이제 대충 써봤어요. 왜냐면 저 친구의 사례가 되게 불충분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쓰지는 못했고요. 자, 사회활동, 학업 이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다양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그냥 공모전 활동, 그냥 자격증 따는 활동 했으면 저는 여기에 뭘 써야 될지 몰라서 한참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친구는 자기가 했던 활동을 역으로 휴학기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 휴학하셨던 분들 있을 거예요. 지난 다음에 그걸 역으로 엮어서 쓸 수 있겠죠. 저 친구는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건 제가 가상으로 쓴 거예요. 우리 지역 바로 알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2년간 우리 지역 내에 숨겨진 명소를 찾아다니고 행사와 포럼 등을 다니면서 우리 시에 대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됐고, 이건 조사를 하면 조금 더 잘 나오겠죠. 그리고 실제 겪었던 거면 술술 나와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이죠. IT 기업이에요.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 이 회사의 사업에 관련된 내용 엮어주는 거예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건 시스템이나 방식이 시스템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사업에서 추구하는 그런 목표와 이런 저의 생각이 딱 맞아떨어지니 기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죠. 휴학을 활용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첫 번째 휴학 컨셉 잡으라고 했어요. 컨셉은 좀 구체적이기보단 정말 키워드로 내 인생의 가치관 정도로 키워드로 그리고 컨셉이 만약에 해보다 아니다 싶으면 싫은 걸 찾았으니까 빠른 포기 그리고 다른 계획 바로바로 플랜 B, 플랜 C로 넘어가실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부 의존도 낮추시고요.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밖으로 나가서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좋은 것보단 싫은 거 제껴가면서 자기 직업 찾으셔야 돼요. 남들이 아무리 좋다 그런 직업도 내가 했을 때 아니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경험을 많이 겪어보셔야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였지? 자금 조달 비용. 휴학을 하는 동안에 자기 자금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지 명쾌한 계획이 있으시면 부모님 설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자분들이라 그 부분이 정말 많이 걱정되실 거 알거든요. 제가 휴학 3번 했고 저 26살에 취직했어요. 26살 되게 늦은 것 같지만 실제로 대기업 가보면 더 나이 많은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자 아니고요. 여자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대신에 휴학을 통해서 나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나가자. 이게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는 친구들에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Q&A 바로 들어갈 거 같긴 한데 일단 제가 케이스를 평소에 상당히 많이 오는 케이스들을 좀 겪어봤어요. 휴학을 하지 않는 분위기. 여대 많죠. 교대 그리고 뭐 아니면 의대, 약대 뭔가 직업이 확실한 학과들 아니면 정말 여대들은 군대 갈 일 없으니까 휴학 안 하는 분위기 많아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휴학해도 될까요? 부모님이 휴학에 반대하세요. 친구와 틀어져서 다니고 싶지가 않아요. 뭐 과에서 붙어 다니던 친구들이 탁 틀어져서 안 되는 케이스 있죠. 그냥 쉬고 싶어요. 쉬고 싶으신 분은 쉬세요. 다만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나는 쉬고 싶어서 쉬었다. 잘 쉬었다. 이거를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당당하지 못하면서 쉬고 싶다고 말하면 남들도 제가 당당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있으실 거예요. 네, 뭘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1학년 끝났는데 휴학해도 될까요? 요즘 굉장히 많이 오는 질문 중 하나고요. 재수생, N수생이어서 늦었는데 휴학하면 너무 나이가 많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 30살에도 많이 입사합니다. 여자도 있어요. 자기만 잘 보여줄 수 있으면 스트레이트 졸업해서 그냥 학교만 딱 다닌 친구들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휴학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잘할 자신 있고 뭔가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때 아니면 정말 쉬고 싶으면 쉬던가 뭔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휴학하고. 저 마지막에 저거 이해 안 가시는 분들 많죠? 많아요.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서 휴학하고 싶어요. 친구들. 날 이제 맞춰가지고 마지막에 졸업을 같이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휴학의 고민은 되게 다양해요. 휴학을 하게 되는 선택하는 이유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휴학을 만약에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선택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 휴학을 남들에게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휴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휴학이 됐을 때 그런 자소서라던가 아니면 취업 때 그런 고민하지 않을 거고 후배들한테도 저처럼 나중에 이렇게 당당하게 다시 팁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 휴학 Q&A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사회자분들이 직접 고민 상담 받을 거거든요. 자기 이야기들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